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제가 수업을 좀 안 했습니다. 노량진에 이제 수업도 하고, 또 제주도의 국제공무원 교육원도 좀 가서, 강의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재도 집필하고, 이러면 수업을 못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세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세법 개론 수업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기초세법 수업을 이미 완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 개론에 대한 수업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세무회계 안 하십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희 이제 세법 개론을 듣지 않고 회계학원에 이제 세법 개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있겠죠. 저보다는 훨씬 더. 여기에서 이제 세법 개론을 굉장히 잘못 배우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배우냐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는 부가세법, 그죠? 이거를 중심으로만 세법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그죠? 또 소득세법만 가지고 세법 개론을 공부를 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법 개론다운 세법 개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무회계도 아니고, 혹시 이 회계학원의 수업이에요. 세법 개론도 아니고, 그죠? 세법 개론도 아니고, 혹시 또 그렇다고 세무회계도 아니야, 혹시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세법학 수업을 해서 저희 이수천닷컴이 굉장히 번창을 했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세법, 그지? 가르침을 위해서 또는 배움을 위해서 이 세무회계 1.5차 정도 해서 세법에 대한 응용 능력을 좀 배양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지? 보면서 너무나 이제 학생들이 세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한심스러웠어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인데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세법 이러고 있어. 특히 이제 세무사 2차 공부하는 친구들, 또 일부 이제 공인회계사 2차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런 것에 매몰이 돼 있어요. 세법은 그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학문인데,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올라오는 세법 그냥 세금 계산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정도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세법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세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진짜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초세법과 세법 개론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만들었냐면, 세무회계, 그죠? 1.5차 수업을 이제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해갈 거예요. 이 수업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두 개로 이제 파생이 아마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객관식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수업이 될 거예요. 역시 특히나 이제 이때 객관식세법에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역시 이론 문제가 거의 70%예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은 이론 문제가 한 55%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세무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한 30%, 혹시 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계산 문제가 45% 정도 나오는데, 이 객관식세법 공부를 또 두꺼운 교재 한 1500페이지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빨리 시험을 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머무를수록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무회계 1.5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객관식세법 중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아주 적합한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1차는 물론이고, 그죠? 또 이걸 가지고 세무회계에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하에 제가 이제 교재를 좀 집필을 했습니다. 물론 교재는 출간을 하지 않고요. 뭐로 드릴 거냐면 PDF 파일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치? 강의 듣는 분들은 무료로 이 세무회계 1.5차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역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세무사 1차 시험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비교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성격이 달라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거의 그죠? 이론은 굉장히 수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은 역시 평이하게 나오고, 그죠? 계산이
약간 뭐합니까? 복잡한 그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이론이 뭐합니까? 그치? 굉장히 난도가 높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산은 굉장히 그치? 용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치? 세무회계 1.5차 교재에 그치? 있는 자료 가지고는 세무사 2차 시험에도 상당 부분 대비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어디에 그치?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세무회계에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가교 역할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을 봤지만 결국은 최종 붙을 때는 뭘 가지고 붙는 거예요. 특이한 걸 알아서 붙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공부는 그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오케이? 이 기본을 알면은 뭐가 생겨나요? 응용력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무회계 1.5차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무회계 1.5차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2021년도 거 시끄럽고 그죠? 혼란스럽고 그런 세법 개정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월 정도 되면은 제가 10월 늦어도 한 11월 정도 초에는 객관세법 교재를 그거는 출간을 할 거예요. 객관세법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객관식 수업을 하고 또 파이널 특강 등을 통해서 세법을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은 진행을 여기를 하게 될 거예요. 뭐를 하게 될 거냐면 세무회계 그죠? 자, 뭘 할 거냐면 1.5차를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교재는 뭘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치? 자, 뭘 가지고 할 거냐면 PDF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10년치의 최근 10년치입니다. 당연히 2020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에 시험에 자 뭐에 대한 계산 문제 전체를 뭘 했어요? 전체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주관식 유형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이거를 뭐냐면 주관식 유형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유형으로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한테 교재는 이거를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객관식 세법의 실력도 좀 배가하고 이 세법 개론에서 배웠던 것에 대한 응용력을 좀 배가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취지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하실 겁니까? 강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세법에 대한 세무회계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대한 세무회계 문제를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 소득세법의 세무회계 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 유형으로 전환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상속증여세법 이런 것들은 특강을 통해서 뭐 만원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수는 선생님 얼마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강의 수는 한 30강에서 40강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적으면 30강이 끝나겠지만 많으면 40강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세무회계 1.5차는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가 회계학원이 아주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죠. 기본반, 심화반 가서 뭐 할 거야? 심화 되나? 심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객관식 기출문제 이거를 세무회계로 전환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 세무회계하고 연결도 시키고 이 세법계로 대한 보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가장 먼저 이제 나왔어야 할 게 목적이지만 자 목적은 뭐 한다? 세법 개론에 대한 개론을 뭐 하자? 심화학습을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다? 오케이? 세무회계에 대한 뭐를 가교 겸 기본을 이해를 좀 하자. 이런 목적이
나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그죠? 수업 진행할 거니까요. 잘 한번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회계학원이 뭐 별거 있냐, 그치? 거기 가면 시험을 합격할 거라는 착각을 그치? 가지고 그 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그치? 4년 보내고 그런 친구들을 저는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학원에서 조금 뭐 유명했던 강사로 있었다가 지금은 노량진에서 또 국세공무교육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치? 수험생들의 7, 80%는 뭐예요? 역시 떨어질 친구들입니다. 떨어질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양성을 해야지 회계학원이 또는 학원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건 옳지 않아. 그치? 항상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는 교육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자신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또 하나 이제 강사들도 마찬가지야. 그치? 과거에 있던 내용을 몇십 년 전에 저 공부할 때 있던 그치? 수업 내용을 답습하는 그치? 형식밖에 안 돼. 그리고 시간은 계속 늘어나. 그치? 세법개론을 100강을 넘게 수업을 하는데 법수업만 해. 그치? 그리고 뭐가 세법인지도 모르면서 세법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한 20년 지났지만 그치? 잠깐 회계학원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내가 도대체 공인회계사가 됐는데 무슨 세법을 알고 있는가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올바른 세법 공부를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치? 반드시 그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치?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무회계 이제 1.5차를 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치? 세무회계 1.5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돼야 될 과제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제 또는 선결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결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선결 문제는 세법 개론에 대한 어느 동주에 뭐는 있어야 돼? 숙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 수업은 어디서 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세법개론을 숙지를 했어도 그냥 듣는 거 정도야. 오케이? 기억에 남는 건 접대비, 기부금, 그지? 부가세법에 뭐 과세 표준, 그지? 간이과세 이런 것만 기억이 남을까?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만 기억이 남을 거라고. 그게 세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법개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세무회계 수업에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그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치?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제시됩니다. 문제는 이제 물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항상 세무회계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치? 구분하면서 그치?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번호 그치? 이렇게 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논거와 논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당연히 뭐가 될까?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될까? 계산이라면 계산 내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금액을 여기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러면 1사례가 나왔다. 2사례가 나왔다. 3사례가 나왔다. 4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는 세법 개론의 내용이 되겠죠. 그치? 이것들을 끄집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얼마 곱하기 얼마 나누기 해서 금액이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 뭐가 나옵니까?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계 금액을 뭐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답안 작성 요령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도 응용이 되냐면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전부 다 응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로 모든 걸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을 쪼개주게 됩니다. 쪼개주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 또 논거, 또 계산 내역, 또 금액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답안 작성 요령이 자꾸
자꾸 뭐가 되면 역시 자 숙달이 되게 되면 역시 숙달이 되게 되면 이 답안 작성하는 것도 간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역시 오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세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항상 이렇게 작성하세요. 구분 또 논거나 법령의 규정 또 계산 내역 금액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아주 멋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저희는 이제 수업 진행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봅시다. 수업 또는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부가가치세 역시 세무회계부터 그죠? 세무회계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세무회계는 뭐예요? 회계학 영역입니다. 근데 법리적 논거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부터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법인세 역시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을 할 것이고요. 또 소득세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 부분은 별도 특강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PDF 파일 여러분들 다운 받으시고요. 출력하셔서 링 제본 같은 거 뜨시면 비용이 얼마 안 들 거예요. 그렇게 좀 수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서 정리할게요. 제1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부가가치세법으로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세무회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 물론 부가세에서 세무회계 주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두 번째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세 번째는 강요과세도. 이 세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무회계라는 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세법 개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 그럼 부가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목차를 하셔야 돼. 총칙 부분 잘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뭐예요? 순수한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이쪽에서 이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부가세법상 기본적으로 어떤 자가 있나요? 그죠?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안고 와야 됩니다. 그럼 부가세법의 과세 방식은 자, 어떻게 된다? 대원칙은 무엇이다?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작동될 수 있다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계산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안고 가셔야 돼. 사업자 단위 과세나 또 하나 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부가세 세무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판매 목적에 자, 뭐는 타사업장 반출은 이 경우에는 뭐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될 것이야. 무슨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뭐가 되니까 과세 대상하고 그죠?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과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럼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다? 사업자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해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있다. 이러면서 재화의 공급은 무엇이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양도하는 걸 말한다. 오케이? 자, 용해의 공급은 뭐가 한다?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공급 시기 문제하고 연결하셔야 돼. 그럼 할부 판매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가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계속적 영역 공급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세무회계를 함에 있어서 과세상과 공급시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론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은 뭐가 돼요? 영세율과 면세가 되는 겁니다. 영세율과
면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세율과 면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야? 영세율은 부가세 뭐가 됩니까? 과세 표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 되고 납세무자도 되는 것이고 또 부가세 과세 표준도 있다. 다만 세율 적용 단계에서만 0이 적용되니까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야 되구나.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얘네들은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가 없겠지. 그치? 이유는 왜 그렇다? 얘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안고 가야 돼요. 그치? 여기는 뭐가 아니다. 그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거래징수하고 또 하나 뭐가 존재한다. 세금계산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치? 이 세금계산서 파트는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나 이 세무회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건드리게 됩니다. 그럼 선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뭐가 한다? 오케이?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뭐가 한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된다. 혹시 이 내용들이 뭐 여러분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고 가셔야 돼. 그리고 나더니 이거를 전부 다 모은 게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 혹시 과세 표준이 된다. 그리고 뭐가 나온다? 매출세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가 돼? 저러한 개별 재화의 과세 대상 여부를 포착하고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을 포착한 다음에 결국은 뭐를 구하는 것이야? 과세 표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10%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데 이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뭐를 거치게 된다. 오케이? 대손세액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무회계에서는 주도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가. 또 하나는 매출세액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될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됩니까? 대손세 공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이야. 오케이? 그리고 자 보도록 합시다.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을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매입세액은 뭐다? 세금계산상 매입세액은 전에 공제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불공제액을 차감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 등을 더하고 혹시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된 주제는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이 될 거예요. 불공제액 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군데 모두 연결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야? 안분계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논리적 체계만 갖췄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뭐가 한다? 납세 절차가 되게 되는데 이 납세 절차에서는 계산 문제는 출제가 안 되죠. 순수한 이론적 영역이 됩니다. 물론 가끔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도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딱 미등록 가산세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된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 계산구조에 대한 내용을 검증을 한 다음에 주된 쟁점은 재고 매입세액하고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 세무회계 영역으로 넘어온다면 이 세 개의 주제가 끝이에요. 과세표준과 매출세, 또 매입세액과 납부세, 오케이? 또 간이과세도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계산형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비어있는 내용은 전부 뭘로 출제되는가? 이론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계산 유형은 여기입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또 매입세액과 납부세, 오케이? 또 간이과세도 이쪽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 저렇게 꼭 따라오셔야 돼. 저희 수업도 논리적으로 항상 저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린 PDF 파일 펼쳐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무회계 1.5차는 수업을 저렴하게 판매할 거예요. 제 생각에 한 12만원 정도 받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회계 공부하는데 부디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학원에서 강의 들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케이? 스스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교재 가서 2페이지 한번 가시죠. 첫 페이지를 폈더니 뭐라고 나왔어? 세무회계 1.5차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교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의 계산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케이? 아울러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을 위한 가교 역할은 물론 세무회계 기본적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수천이 만든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자료 보면서 스스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제1장으로 가서 저희 제1편 갑시다. 제1편 가서,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한번 문제 보시죠. 그죠? 제1장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과세표준과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거예요. 매출세액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애우지 마세요. 애우지 말고 꼭 이 문제를 풀어오면서도 기본세 이론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천천히 가보시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형 주식회사 A 제조업입니다.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21년 제2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 물음입니다. 물음.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이런 명제를 가져야 돼요. 물음 안에 답 있다. 이 명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물음을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주의하실 게 뭐가 돼요? 과세 사업을 하는 뭐다. 자, 여기서 픽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자는 누가 된다? 주식회사 A가 된다. 일반 과세자고 법인 과세자구나. 이걸 뽑아 놓으셔야 돼. 두 번째,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세기간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2021년 제2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 2기는 언제가 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구해라고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공급가액에 뭐를 구해라고 나왔어? 합계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곧 뭐하고 동의어가 되는가? 과세표준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왜? 과세표준은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 용해 공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끝났지. 자,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분 없이 논거 계산 내역 금액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 구분 없이 논거 없이 계산 내역 금액 이렇게 가져가면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구분 1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무회계 답안 작성 요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갑시다. 2022년 1월 30일에 인도 예정인 재화 100만 원에 대한 대가를 2021년 1월 20일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미안서를 즉시 발행을 했답니다. 이거는 뭐가 됐어? 선세금 계산서에 뭐에 대한 내용? 발행에 대한 내용이 됐네. 그럼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가 또는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언제 봤어? 2021년 제2기에 받았어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계산 내역은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1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혹시? 그러면 2기분이 됐네. 그치? 자, 두 번째 2021년 9월 1일 할부 판매 조건이야.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뭐가 됐어요? 그죠? 할부 판매가 됐으니까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재화용의 공급시는 인도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도일은 언제가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인도를 9월 1일 날 했으니까 자, 얼마가 계산 내역은 볼 필요도 없고 100만 원이 여기에 추가되면 되겠네.
그치? 세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가도록 합시다. 2021년, 그치? 5월 1일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그대까지 지급이 지체됐음을 이유로 혹시 연체이자 100만 원을 수출했답니다. 자, 보세요. 이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쓸 거 그랬다. 선생님에서의 발행시, 공급시기 이렇게 잡을 거랬어. 자, 언제가 공급시기가 된다? 그치? 세금리에서 발급시가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라는 거예요. 발급시가 되는 것이다. 연체이자는 뭐가 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해당사항 없다. 혹시 끝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나왔네. 자, 2021년 12월 1일에 상품권을 현금 판매했답니다. 그러면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권이죠. 판매의 경우에는 언제가 되는 것이 혹시 현물 인도시가 인도일이 공급시가 되니까 보세요.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현물은 언제 인도됐어? 2022년 1월 10일 날 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지. 그럼 공가의 합계액은 얼마가 됐어? 200만 원이 됐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세무사 2018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그치? 이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라고. 그러면 구분, 논거를 이제 이걸 일로 가져가서 논거를 이렇게 정리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이제는 문제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2, 3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가서 정리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부가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제는 동그라미 치면서 가시면 되겠죠. 제조업이 동그라미 치세요. 일반 과세가 갑이 나왔습니다. 간이과세가 아니죠.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표준을 구해랍니다. 단 모두 국내 거래라는가, 즉 수출 거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했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까요? 뭘 구해라고 이야기했나요? 과세 표준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어. 자, 한번 가서 정리해 보시죠. 그죠? 자, 한 3개, 4개 정도 가져가면 되겠네. 이거 뭐 3개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 구본으로 가져가서 정리합시다. 논거 가져가 정리합시다. 오케이? 금액 가져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치? 과세 표준 한번 만들어내면 끝나겠지. 자, 거래 일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가 됐어요? 구분은 거래 일자로 가져가서, 그치? 첫 번째, 4월 11일 일자 거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시죠. 자, 뭐예요? A 제품을 의뢰계 외상으로 공급을 했답니다. 외상 판매도 공급 시기는 언제가 돼? 인도일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혹시 대가 수령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치? 자, 얼마가 됐어? 1,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입니다. 5월 20일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제 견본품을 제공을 했답니다. 5월 20일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지 않아? 견본품 제공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는 해당 사항 없다. 잡아놓으시면 되겠네. 6월 17일 A 제품을 직원의 생일 축하 선물로 제공을 했답니다. 자, 언제가 됐어? 6월 17일이 됐나? 그럼 뭐가 됐어? 개인적 공급이 됐다. 개인적 공급이 됐고, 그죠?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됐어요? 그죠? 당연히 이때는 시가가 뭐가 되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씩? 자, 15만 원이 여기에 보태져야 되겠네. 15만 원씩 보태면 되겠네. 네 번째 갑시다. 6월 26일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 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정액에 인도했답니다. 자, 뭐가 됐어요? 그치? 자, 네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어디 갔네? 6월 26일이 됐네. 자, 6점, 26점이 됐고, 당연히 뭐가 됐어? 시용 판매가 됐네요. 그치? 그럼 구입 의사를 그치? 표시한 날이 언제가 됐어? 그치? 재방의 공급 시기가 됐네요. 언제 구입 의사를 표시했나? 다음 기, 그치? 제2기에 됐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월 27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할까요? 다섯 번째 갑시다. 그치? 6월 27일 가서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A 제품을 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체결했으나 무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함에 따라서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순수한 위약금입니다.
뭐가 되지 않아요? 공급의 대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 우리 부가세 과세 표준은 뭐예요? 공가액이 합계이 됐으니까 1,015만 원이 됐네. 오케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세무사 2019년도에 1차 시험 기출 문제예요. 세무사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법 개론에서 기본 이론을 잘 숙제를 해 놓으셔야 돼. 그치? 회계원 강사를 따라서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죽음입니다. 죽음. 왜 죽음이냐면, 그치? 세법인지 세무회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야. 자, 이제 3번 문제도 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시죠.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한번 갑시다. 9번, 자, 논거, 필요하다면 계산 내역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산은 필요 없으니까, 금액,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겠네. 자, 문제 한번 읽으면서 가보시죠. 부가세법상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과사업자 주식회사의 2021년 1기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가 될까? 오케이? 3월 31일까지가 되겠지.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단 아래에 제시한 금액들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자료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자, 뭐라고 나왔나? 1월 30일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 1월 말부터 매월 말일 100만 원씩 10회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1번은 뭐가 됐을까? 단기 할부 판매가 된 거야. 그냥 할부 판매가 된 것이야. 할부 판매가 된 것이야. 그럼 논거는 뭐가 될까?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인도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됐어? 그냥 인도일에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논거로 가서 정리합시다. 뭐가 됐어요? 2월 10일 제품을 1,000만 원의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기로 했답니다. 자, 뭐가 됐어? 완성도 기준 조건부 자, 뭐가 됐어요? 판매가 됐죠? 그럼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 대가액 자, 뭐를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다? 받기로 그죠? 한때가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가시면 되겠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나왔고, 자, 1,000만 원을 주문 생산하기로 했는데 계약 시 10%, 30% 완성 시 40%, 70% 완성 시 30%, 인도 시 20%. 이때 이제 헷갈립니다. 자, 퍼센테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누계획이 아니라 완성 시에 얼마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 단위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계산 내역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언제? 10% 완성 시에 얼마? 10% 더하기 얼마가 됐어? 30% 완성 시 40% 받기로 했어. 그럼 얼마가 됐어? 5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사업용 부동산을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건물가액은 700만 원이고 토지가액은 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했답니다. 대금은 2월 10일 100만 원, 또 4월 20일에 뭘 했어요? 그죠? 400만 원, 6월 20일에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6월 20일에 뭐 하기로 했어요? 양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부동산의 판매에서는 상품 등이 아니니까 부동산의 판매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제가 공급 시기가 된다?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3월 10일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수령했답니다. 그리고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답니다. 자, 뭐가 있나요? 선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뭐가 있어요? 계산서 수령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령분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가 언제가 돼? 공급 시기가 이렇게 정리하는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되니까 발급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연수를 발급한 부분이 얼마가 됐어? 20만 원이 됐죠? 됐나요? 그래서 합계금액가 얼마가 됐어? 1,520만 원이 뭐가 됐다? 역시 과세 표준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3번 문제까지 가볍게 끝날 내용이 됐겠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분, 논거, 금액 또는 구분, 논거, 계산 내역, 금액. 오케이? 이렇게 4개의 셀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반 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입니다. 2021년 10월 30일에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4번 문제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뭐가 될까? 폐업 시 재고재와에 대한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시면 되질 않겠어요. 그죠? 폐업 시 사업장의 잔존재화가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이기 동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자, 폐업 시 뭐에 대한 폐업 시 재고재화나 또는 잔존재화에 대한 계산형의 문제가 되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구분, 근거, 자, 뭐 한다, 근거 또는 계산 내역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또는 계산 내역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액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잔존재화입니다. 자, 제품이 존재하네요. 제품의 경우에 잔존재화는 당연히 뭐가 있어? 과세 표준은 해당 재화에 뭐가 된다? 해당 재화에 뭐가 된다? 시가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얼마가 과세 표준이 됐나? 9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가서 정리할까요? 건물이 존재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 건물 정도가 되겠죠. 자, 건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제품은 취득 시 건물에 대한 내용. 취득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며 폐업일 현재 일부가 파손돼 시가에 대한 취득원가에 미달한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뭘 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세법도 현재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도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 원칙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로 평가하는가? 명목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명목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됐어? 오케이? 그치? 자,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치? 자, 의지시가를 적용을 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됐어요? 그치? 총 1억이 됐죠? 그치? 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1,500만 원이 있었으니까 1억 곱하기 1-0.05 곱하기 경과된 과세의 가수는 몇 기가 됐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해 연도에는 산입하는 겁니다. 당해 과세기간은 산입이에요. 그럼 초과세기간은 언제가 됐어요? 2009년도 12월 1일이 됐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과세기간이 지났네. 그러면 얼마가 됐어? 8천만 원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된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재고재화가 될 것인가, 간주 공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 매입세 공제를 받질 않았어. 그럼 자, 선매입세 공제를 받질 않았으니까 공제를 받질 않았으니까 자, 뭐가 됐어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없죠. 그죠? 그럼 과세 표준으로 산출된 금액은 얼마가 됐다? 8,900만 원이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문제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1번, 2번은 세무사 시험 문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첫 타임 수업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법 또는 세무회계 계산 문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프레임을 못 잡고 기본적인 이론이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지 이러한 논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구분 또 논거 그지 계산 내역 금액 그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시고 이거를 좀 줄여서 문제를 풀어가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제가 다시 했는데 세무회계 1.5차 많이들 그지 가져가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세법과 상법이에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재정학과 법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법도 75점 8점 맞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면 회계도 정말 쉬워 세무사 시험은 그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회계학원 어디 다니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뭐 볼 게 있어 그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5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논거. 논거입니다. 이 논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금액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라는 건 세법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지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이론 정비를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